자, 볼게요. 거기 시작은 왜 할만하냐면 우리가 화학 때문에 얻은 그런 혜택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너네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과목하지? 원래 과학은? 공통과. 그렇지. 근데 이제 과학은 공통이라고 안 하고 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은 공수잖아. 과학은 통과야. 그래서 통합과학을 1학년 때 하는데 그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을 사실 알아야 이게 편해. 그래서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을 여기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도 안 했는데 이걸 해도 될까?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의식주, 그 다음에 의약품 이렇게 네 가지를 해요. 봐봐 다시 봐봐. 맞아. 자,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식량 문제 해결이 나와 있어요. 화학 덕분에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 식량 문제. 자, 거기에다가 너네가 통과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별표 하나 쳐놓고 생명체 구성 원소라고 쓰세요. 아무데나 쓰면 돼요. 거의 없는 내용이야. 생명체 구성 원소. 여기가 생명체잖아요. 이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얘입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대표적인 네 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오큰 생명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오큰 생명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다. 오큰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요. 오큰 이렇게 외우는데 자, 너네가 알고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O의 이름은 그쵸, 산소. C의 이름은 탄소. H의 이름은 수소. N의 이름은 그렇죠, 질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소가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물론 여기 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만 먹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죠. 자,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가 이건 안 써도 돼요.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매우 부족합니까? 질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질소가 있어야 생명체는 잘 자랄 수 있는데 질소가 부족해요. 자, 그래서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소가 생명체한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 질소를 어떻게 생명체한테 공급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최근에 시험 범위였던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자, 우리 대기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질소. 그쵸, 질소죠. 그 다음이 그쵸,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아르곤이고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으니까 이 질소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질소라는 게 공기 중에 많은 이유는 사용할 수 없어서예요. 이게 사용하기 쉬웠다면 여기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지구 처음 탄생할 때 지구를 원시 지구라고 하는데 이 원시 지구일 때 양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사용을 할 수 없냐면 질소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해 있는데 이 결합력이 너무 세서 끊어야 쓸 수 있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을 과자 봉지에 넣어주면 과자랑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과자에 넣어주는 거야. 여기 넘쳐나는데 쓸 데는 없고 반응도 안 하는 애야. 그러니까 그냥 과자 봉지에 넣어서 충격 흡수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은 애가 생명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이거를 생명체한테 많이 공급만 할 수 있다면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고 그럼 식량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버랑 보슈라는 사람이 질소를 이용한 비료를 만드는 거를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고요.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익숙할 거예요. 자, 얘 이름 질소, 얘 이름 수소. 자, 반응하면 뭐 만들어지죠? 암모니아. 자,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아는 사람 불러. 2, 3, 아, 이상하다. 2. 2, 3이거든요. 132죠, 132. 아, 여기 2가 있어서. 있어서. 132죠, 132. 최근 시험 범위였죠. 일단은 시험 범위 아니었던 사람. 일단 시험 범위 아니었어? 지훈이? 자, 요렇게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질소 비료에 뭐를 넣어준 거냐? 암모니아 넣어준 겁니다. 그럼 암모니아를 왜?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여서 식물한테 주면 지가 알아서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식물이 되게 잘 자라.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식물한테 공급을 함으로써 식물이 잘 자라고 이걸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게 박스 안에 공기 중에 질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식물한테 들어갈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물에서 외우는 거야. 이 그림은 생물에서 다시 나와요. 너네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단 뭐만 보면 되냐면 질소 기체가 생명체한테 들어가는데 그림을 보니까 되게 복잡하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되게 복잡하구나. 즉 식물한테 이게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었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식물한테 공급했다. 그럼 그게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에 화학식이 써있죠? 자, 거기 화학식 위에 여기 위에 촉매라고 써있어요. 자, 칼라펜으로 촉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씁니다.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도 질소랑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쉽지 않아. 거기 보면은 고온, 고압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고온이 어마어마한 온도예요. 거의 400도에서 600도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압력도 거기 보면은 200에서 400기압까지 올라야 얘네들을 분해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촉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었다. 그냥 이런 얘기다라고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그 화학은 아까 말했듯이 단원이 총 4개거든요. 자, 총 4개 단원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1단원이에요. 그러면 4개 단원이니까 1, 2, 3, 4단원이 있겠죠. 자, 시험을 보조교육 2학년 1학기 때 본다고 치면 시험 몇 번 봐요? 한 학기에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되죠.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라서 1단원, 2단원을 통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1, 2단원에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1단원하고 2단원을 서로 연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화학반응식 요 단원은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 너네들은 요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석. 자, 일단 N2부터 볼게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질소. 자, 질소는 보니까 N이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 붙어 있어요. 자, 여기는 H2의 이름은 수소. NH3는 암모니아. 자, 여기는 수소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 자, 암모니아에는 질소 몇 개, 수소 몇 개? 질소는 수소였어. 이거 앞에 2는 생이야. 질소 하나, 수소 3개.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한 가지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2가지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럴 때 부르는 명칭을 자, 거기다 필기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밑줄 치고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원소 2가지 이상이 결합한 거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자, 여기 볼게요. 얘는 원소일까요? 화합물일까요?
민준이. 화합물이죠.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이면 화합물인 거예요. 화합물. 자, 현우 요거는 원소. 예진 이거는 화합물. 그래서 원소가 한 종류면 원소. 원소가 두 가지 이상 결합하면 화합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종합해서 나오냐.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이것만 물어본다. 예를 들어 그럼 이걸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이게 단순한 문제. 그러면 식량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이 중에 화합물은 몇 가지냐? 그럼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사전에는 연결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함께 같이 공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1단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공부를 잘 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했다 요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식량 끝났어요. 이제 의식주 중에 의류 문제를 다시 한번 화학 덕분에 해결을 했어요. 자 예전에는 천연섬유를 입었어요. 천연섬유 그러면 면, 이런 거죠. 또는 비단, 실크. 요런 게 천연섬유예요. 자, 근데 천연섬유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피부에는 좋은데 썩어요. 그러니까 천연이라서 자연에 얻은 거기 때문에 쉽게 구멍이 나고 벌레가 먹어요. 벌레도 얘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천연 성분이니까. 그래서 비싸고 너무 쉽게 닳아서 오래 입을 수가 없어. 요즘 너네 양말에 구멍 생기면 요걸 이렇게 꿰매 신는다.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꿰매 신는다 그러면 웃죠? 가끔 몇 명은 꿰매 신는다. 근데 옛날에는 꿰매 신었단 말이에요.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는 합성섬유를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합성섬유. 그럼 합성섬유는 너네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나일론. 거기 나일론에다가 밑줄 별표. 이유는 최초라서.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인데요.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인데 나일론의 구성 원소를 쓸 거예요. 자, 나일론의 구성 원소는 CHON이에요. 자, 이게 나일론의 구성 원소야. 나일론의 구성 원소.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얘부터 외울 거예요. 그래서 춥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춥나. 여러분 가끔 쓰는 단어 있잖아요. 춥나. 이것처럼 춥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춥나. 나일론의 구성 원소는 촌이야. 촌. 촌. 그래서 촌나. 나일론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일론은 화합물이에요, 원소예요? 당연히 화합물이죠. 그렇죠? 화합물이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누가 만들어냈냐면 캐러더스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고 나일론은 굉장히 질겨서 내가 예전에 철없을 때 이걸 이렇게 뭘 꿰맸어. 손으로 면실 같은 거 막 이렇게 뜯죠. 이걸 이렇게 손으로 쓱 하면요 손이 잘려요. 근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쓱 했다 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깁니다. 피부를 찢을 정도로 질겨서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어서 이게 의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질긴 거의 대표적인 낚싯줄. 낚싯줄에도 많이 쓰여요. 낚싯줄에. 그래서 거기 낚싯줄이라고 써있고 뭐 텐트라고 써있죠.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합성 섬유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딨나 싶지? 12쪽에 있어요. 12쪽에 나일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외우진 않아도 되고요. 폴리에스터. 자, 폴리에스터도 합성 섬유예요. 지금 너네들이 많이 입는 게 폴리에스터입니다. 교복 와이셔츠. 교복 와이셔츠가 폴리에스터인데 여기에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폴리를 기억하면 돼요. 폴리. 자, 폴리의 뜻이 뭐냐면 계속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폴리. 계속 연결돼 있다. 폴리. 계속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원소를 외울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막 거대한 애들. 거대한 애들 고분자라고 불러요. 고분자. 그래서 폴리에다가 밑줄 치고 고분자라고 써놓을게요. 폴리에다 밑줄 치고 고분자. 거기다가 자 이제 세 번째는 고어텍스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들어간 합성 섬유예요. 고어텍스는 폴리에스터 같은 고분자에 또 다른 고분자로 막을 입힌 겁니다. 폴리에스터에다가 또 다른 고분자 막을 입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질이 굉장히 잘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땀이 금방 증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웨어 같은 데 입기 좋은 거죠. 그래서 등산복에 많이 이용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열섬유. 발열섬유. 자, 발열이 뭐예요? 열을 흡수하는 거, 방출하는 거?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너네들 얘가 열을 방출하면 너네 몸은 어떻게 될까? 따뜻해지겠죠. 이거 내복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한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면 돼요. 명칭이 나와 있어서 별로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의까지 끝났고요. 이번에는 주거. 의식주의 주입니다. 근데 주거 플러스 교통까지. 자, 주거 플러스 교통까지 갈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얘 뭔가요? 철. 자, 철은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단단하다야. 근데 단점은 쉽게 녹슨다. 그리고 녹이 쓸고 나면 쉽게 부서져요. 그래서 철을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농기구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철은 농기구를 만들면 식량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걸로 집을 지으면, 건축을 하면 주거도 해결할 수 있고요. 교통수단, 뭐 자동차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사용해도 교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의 존재를 할 때 얘가 산소를 너무 좋아해서 자연에 존재할 때 상하철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 사용하려면 산소를 떼야 돼요. 태인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갖다 쓰려면 철을 남겨놔야 돼. 산소는 떼야 돼요. 자, 상하철에서 산소를 떼내면 뭐만 남을까? 철만 남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철의 재련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또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환원이라고 쓸게요. 철의 재련에다가 밑줄 치고 환원. 그러면 어떻게 재련을 하느냐? 자, 자연에서 캔 철은 산화철이에요. 자연에서 캔 건 산화철인데 산화철의 화학식이 좀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할 산화철의 화학식은 Fe2O3라는 산화철이고, 자, 쓸 필요 없고 뒤에 있어요. 13페이지에 있어요. 13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인가? 거기 맨 위에 있어요. 산화철은 Fe2O3. 요걸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철을 깨끗하게 얻는 걸 재련이라고 하고, 재련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를까? 재련소. 그렇죠? 재련소. 재련소에서 재련을 하는데 재련소에 뭐가 있냐면 용광로가 있어요. 그래서 용광로 안에서 재련이 일어나는데 어떤 순서로 되냐면 처음에 코크스라는 물질을 연소시켜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일산화탄소. 자, 개수 좀 맞춰볼게요. 자, 개수 어디 들어가야 될까? 여기? 1, 2. 그렇죠. 빠르다. 2, 1, 2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일단 용광로 안에서 1차로 코크스. 우리가 흔히 하는 뭐예요 이거? 탄소죠? 탄소. 탄소인데 용광로에서 사용하는 탄소를 코크스라고 불러요. 보석으로 사용하는 탄소는 뭐예요? 5글자인데. 다이아몬드. 연필에 사용하는 탄소는 흑연. 그죠? 그러니까 탄소는 어떤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 코크스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연필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코크스를 용광로에서 태우는데 불완전 연소라고 불러요. 이산화탄소가 아니죠? 이거 이름 뭘까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산화철과 함께 가열합니다. 얘를 산화철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완전 연소되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얘를 완전 연소하면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돼야 돼요. 얘는 몸에 안 위험해. 어차피 흡수가 안 돼. 얘는 위험해요. 얘는 흡수가 돼서 산소 대신에 지가 활동하려고 그래. 그럼 너는 죽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고등학생들끼리 고3들이야. 공부 되게 잘했던 애들이야. 수능 되게 잘 봤어.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고3 애들끼리 여행 갔어요. 그 여행을 갔는데 그 펜션에서 그 실내에 그게 있었어.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지? 바베큐라고 그 실내에 있는 장작 떼는 거 뭐지? 실내에서 이렇게 불 떼는 거. 벽난로. 그래 벽난로가 있었어. 얘네들이 낭만에 젖어서 벽난로를 켜고 슬픈 일이야. 약간의 방황을 했어. 방황이 아니라 약간의 일탈? 술을 한잔 했어. 그리고 잠들었는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수능 끝나고 해서 겨울이잖아. 겨울이니까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얘네들이 타면서 산소가 부족한 불완전 연소돼요. 이게 유출돼서 다 죽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야.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얘가 산소랑 되게 닮았어요. 생긴 모습이.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서 뇌에 보내야 되는데 얘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화재 났을 때 위험한 게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든요. 일산화탄소 중독. 얘가 불안정한 상태야. 그러니까 산소를 너무 원해.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산소를 너무 원하는 상태로 얘랑 넣어요. 그러면 얘한테 있는 산소를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그러면서 완벽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그럼 철은 얘한테 산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철이 됩니다. 요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요걸 가져다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한 번 개수 맞춰볼게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3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몇일까요?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2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화철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깨끗한 철을 얻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는데 불순물 제거 과정은 너네가 몰라도 됩니다. 거기 써있기는 해요. 불순물 제거 과정, 슬래그라고 부르는 불순물 제거 과정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볼게요. 자, 이번에는 휘상이. 자, 휘상아, 이 중에 원소인지 화합물인지 얘기할 거야. 요거는 원소. 요거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훈이. 요거는 이거 원소야 화합물이야? 화합물. 요거는 화합물. 요거는 아니야. 철인데. 원소. 이거는 그렇죠. C랑 O가 있으니까 화합물. 이렇게 계속 구분하는 거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깨끗한 철을 얻어서 이걸로 다시 한번 농기구도 만들고 건축해서 튼튼한 집도 짓고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만 얘기하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철 다음으로 뭐가 발견됐냐면 알루미늄이 발견됩니다. 알루미늄. 얘도 자연에 존재할 때는 자연에는 상하 알루미늄으로 존재해요. 화학식은 똑같아요. Fe2O3처럼 Al2O3야. 상하 알루미늄으로 존재해요. 근데 알루미늄이 얼마나 좋은 애냐면 알루미늄이 철하고 비교도 안 되게 가벼워요. 근데 단단해요. 근데 녹도 잘 안 쓸어요. 그러니까 최고죠. 알루미늄을 먼저 쓰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알루미늄을 왜 뒤늦게 사용하게 되냐면 얘는 재련이 어렵습니다. 얘는 재련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얘는 재련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해. 자, 재련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재련 과정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알루미늄은 훨씬 장점이 있는데 재련이 조금 어렵다. 재련이 좀 어렵다. 요 정도 전기로 재련해야 된다. 요 정도만 조금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장점만 기억하면 돼요. 알루미늄의 장점만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의식주 중에서 의랑 식이랑 주까지 지금 나왔어요. 이제 남은 건 기타. 자, 기타. 의약품이랑 그 다음에 기타 재료. 여기다 쓸게요. 기타 재료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그냥 보면 돼요.
강철은 이 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철은 철을 얘기하는 거고요.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그냥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 철근 콘크리트는 철과 콘크리트를 더한 거예요. 그 너네 그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봤어요? 순살 아파트. 처음 들어? 지민 들어봤어? 순살. 근데 치킨 먹을 때 순살 먹는 이유가 뭐예요? 뼈가 없어서 편한 거 아니야, 그지? 순살 아파트. 아파트에 뼈가 없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뭐냐? 아파트를 지을 때 철로 지으면 좋은데 철은 녹슬잖아요. 녹으니까 철을 콘크리트 내부에 넣는 거야. 내부에 넣어요. 그러면 산소 차단해주고 그러면서 또 콘크리트의 장점이 있어요. 얘가 당기는 힘은 약한데 누르는 힘은 강해요. 그래서 잘 버텨주거든요. 근데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을 몇 개씩 뺀 거야. 빼다가 팔려고. 그래서 아파트에 예를 들어 200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막 150개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막 아파트 무너지고 막 이런 적 있어요. 걔가 순살 아파트예요. 순살 아파트. 뼈가 없는 아파트. 그래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도 사람들이 개발한 거야. 아 저렇게 하니까 녹도 안 쓸고 튼튼하구나. 이런 거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철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철과 콘크리트를 섞은 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살다 보니 햇빛도 중요해. 그래서 유리라는 거를 또 개발해서 창문도 만들고 이런 걸 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자, 의약품은 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4페이지 보면 돼요. 자,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품 중에서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하나는 페니실린이에요. 자, 페니실린. 자, 페니실린에다가 역시 밑줄 치고 별표를 치는데 어디다 치냐면 최초의 항생제. 최초예요, 얘가. 페니실린이 최초의 항생제. 항생제 항이 무슨 뜻? 줄인다. 항, 싫다. 이거예요. 항생제. 시험 범위가 그럼 4번이었던 사람 있어요? 호르몬? 그것도 아니야. 호르몬 없어. 그리고 호르몬 중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얘는 오줌이 싫다. 이거거든요. 오줌이 싫다. 얘는 바이러스가 싫다예요. 바이러스가 싫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애입니다. 균을 죽이는 애인데 이 페니실린이 처음에 항생제로 개발이 되면서 사람을 엄청나게 살렸어요. 그래서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을 구해냈다. 이거 개발한 사람이 어떻게 구했냐면 거기 오른쪽에 거기 스토리가 약간 있어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냈다 이랬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조금 아프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이제 자야 되니까. 그래서 학원에 일단 빠지잖아요. 학교도 빠지잖아요. 남한테 올맞으면 안 되니까. 그지? 막 휘장이 아픈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막 기침하면서 열심히 듣는 애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포기가 빨라. 그래서 엄마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리고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간 다음에 집에서 누워서 휴대폰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접속해 있고 인스타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감기에 걸렸는데 연구를 한 거예요. 생물학자야.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배지라고 있어요. 배지. 이 배지라는 거는 세균을 키워서 그 세균이 어떤 물건에 많은지 또 어떤 세균이 있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세균이 잘 자라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런 도구를 배지라고 하고 이 배지는 처음 만들 때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요. 균을 싹 없는 멸균실에서 만들어요. 요즘 만약에 학생들이 다 생물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뭐 고등학교 때 세특에다가 쓰려고 생물 실험을 할 거야. 그럼 배지를 직접 만들 필요 없어요. 이거 판매해요. 완전히 멸균된 배지를 팔거든요. 그 멸균 배지로 막 실험을 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실험도 있어요. 화장실 변기에 세균이 많은지 우리 집 냉장고에 세균이 많은지. 거기를 이렇게 긁어다가 면봉 같은 걸로
여기다 이렇게 도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따뜻한 데다가 넣어놔요. 그럼 여기서 세균이 막 자라요. 변기보다 냉장고에 세균이 많은 집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세균이 자라.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막 여러 개 쌓아놓고 막 실험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감기에 걸려 있었는데 몇몇 배지는 이미 썩은 거야. 그래서 곰팡이가 생긴 거야. 그 중에 푸른 곰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여기 있었어. 푸른 곰팡이가 있었고 또 다른 배지는 없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면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콧물 흘리면서 막 실험을 했는데 콧물이 떨어졌어요. 여기에도 콧물이 떨어지고 여기에도 콧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감기에 걸렸으니까 콧물 안에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이러스가 안 자라. 여기서만 자라. 이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여기 왜 바이러스가 안 자라지? 여기 뭐가 다른데? 보니까 곰팡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곰팡이만 가지고서 바이러스를 계속 자기 콧물을 가져다가 바이러스를 확인한 거야. 그랬더니 다 죽어. 그래서 푸른 곰팡이의 어떤 성분이 바이러스를 죽이는구나. 그걸 알아내고 푸른 곰팡이에서 뽑아낸 성분으로 만든 게 페니실린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연구에서 대박친 거죠. 순식간에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얻어냈고 이게 최초의 항생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스피린. 자, 이게 엄청나죠? 지금도 너네들 먹어요. 이거 해열제예요, 해열제. 해열제. 뭐 하는 거죠? 열을 맞추는 거. 혜인아, 이거 받아. 너 이거 먹어. 먹어. 받아. 던질 거야. 받아. 안 받으면 삐져. 자, 현우 받아. 되게 자연스럽게 받는데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빨리 받아. 지훈아, 너무 멀어서 이상하게 던져. 알지? 받을 수 있어? 된다. 못 받네. 자, 뜯어서 입에 넣어. 좁는 사람은 2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일단 뜯어서 입에 드세요. 졸지 말라고 준 거야. 너무 티도 안 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도 역시 과학자가 이거를 개발을 한 건데요. 호프만이라는 과학자예요. 아까는 플레밍이었고 이거는 호프만이라는 과학자인데, 자, 이 사람도 어떤 계기로 해열제인 아스피린을 만들었느냐? 자, 이 당시에 버드나무 알죠? 버드나무를 나무야 그냥 나무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에다 끓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초 끓여 먹듯이. 그래서 먹으면 열이 가라앉는 거야. 민간요법인 거야. 민간요법. 그래서 버드나무를 막 끓여서 이 추출물로 먹으면 열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호프만의 아버지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열이 나니까 이걸 계속 아버지께 드렸는데 이게 나무를 끓인 거니까 역겹고 쓰고 냄새가 막 메스껍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자꾸 막 토해 다. 막 구토를 해. 그러니까 얘가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버드나무의 추출물에서 해열 성분만 살리실산이라는 그 해열제 성분만 뽑아내는 실험을 해서 완전히 약품화시킨 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학구열로 대박난 케이스, 이번에 효심으로 대박난 케이스죠. 효심으로 아스피린을 개발해냈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뭔가 있으면 대박날 수 있어. 그래서 아스피린 지금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살리실산이라는 말 쏙 이렇게 뽑아내고 고생하는 아빠를 위해 약을 만들어냈다. 그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근데 과정 하나도 몰라도 되고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최초의 해열제다. 최초의 해열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요즘은 독감도 굉장히 또 자주 걸리죠 사람들이. 독감 걸리면 뭐 먹어요 너네? 감기약 먹어요. 내가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증상이 조금 독감 같대. 독감 검사를 하재. 독감 검사 어떻게 해요?
그렇지. 코로나랑 똑같이 하지. 안 한다고. 독감이면 어떡하죠? 괜찮다고. 버텨내보겠다고. 그래서 그냥 감기약 먹고 났어요. 감기약 먹고 났는데 좀 놀라기는 했어. 그러니까 독감 같은 건 원래는 독감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독감감기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러죠. 독감의 요를 해결하는 건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있어요. 인플루엔자 백신. 이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약품도 과학자들이 만들어줬어. 너네 그 덕분에 지금 독감 안 걸린 거나 독감 걸려도 빨리 낫는 거야. 이거고. 그 다음 최근에 코로나19. 자, 코로나19. 이거 뭐 먹어서 너네 나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박스로기. 좀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죠? 근데 뭐라고 하면 너네들이 더 익숙해? 코로나 같은 거, 너네 주사 맞는 것들. 뭐죠? 이름 다 까먹었다. 주사 맞았던 거는 약품 여러 가지 맞았잖아. 우리 코로나 때 주사 맞았잖아. 파이자. 그치, 화이자 뭐 이런 거. 그런 게 익숙하죠. 이게 전부 다 이 약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약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 전부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암세포만 딱 죽이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암을 표적으로 해서 암 실험하는 거. 항암, 암 실험. 아까는 세균 실험 이거였잖아요. 항암, 암 실험. 그래서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 다 과학자들이 만들어줘서, 특히 그중에 화학자들이 만들어줘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고 수명이 연장됐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4페이지에 거기 중요 핵심, 중요 개념 체크 있거든요. 그거 한번 책 보면서 한번 써볼게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냥 써도 돼요. 했을까요? 예지 라인이. 자, 1번 민서. 그쵸? 1번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2번 서연이. 그쵸? 나일론이에요. 자, 3번 유민이. 재련. 그 다음에 4번 예진이. 거꾸로 했어. XO. XO. 페니실린은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아니고 최초의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고요. 항생제는 아까 푸른 곰팡이에 선언했잖아요. 푸른 곰팡이. 그러니까 이건 합성은 아니야. 합성은 아니고요. 아스피린이 요게 최초의 합성이에요. 합성. 그래서 틀렸고 2번은 5점.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화석연료 얘기가 나옵니다. 화석연료.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더라. 10월 1, 2, 3이던데. 내가 4개 정도 학교를 오늘 찾아봤는데 다 1, 2, 3. 1, 2, 3.
역삼일상, 대명일상, 중일일상, 또 하나 어디지? 일상, 7월일상. 그럼 우리 6월에 또 내신대기 들어가죠. 시험 언제가? 주말에서. 1, 2, 3, 4 어디도? 그런 것 같아. 1, 2, 3, 4. 좀 늦어? 이번에 쉬울 거야. 왜 어렵다니까 뒤쪽 또 외우는 거 생물생 외우는 거 자신 있잖아. 자 이제 화석연료 들어갑니다. 자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는요 거기 종류부터 조금 볼게요. 화석연료의 종류는 석탄, 그 다음에 원유가 석유예요. 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석연료의 종류는 석탄, 원유, 석유가스. 요게 이제 화석연료고요. 화석연료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화석으로부터 얻어낸 겁니다. 화석. 그럼 화석이 뭐냐면 생물 유해죠. 생물 유해. 좀 공포스럽게 표현하면 생물 시체. 그죠? 생물 시체. 생물 시체 흔적이 남아있는 게 이제 화석인데, 그런 이제 생물의 유해로부터 얻어내는 걸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고요. 석탄의 경우 뭐로부터 얻어내는 거냐면, 써놓기만 할게요. 양치식물. 양치식물이라는 걸로 그 식물이 땅속에 묻혀서 썩은 게 석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치식물이고요. 양치식물 그럼 뭔지 모르는데 너네들이 먹는 것 중에 양치식물이 있어요. 고사리. 고사리가 양치식물이에요. 그래서 저런 고사리가 지금은 나물 형태로 조그맣지만 옛날에는 나무처럼 생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땅에 묻혀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원유는 유공충이라는, 요건 이제 굳이 따지자면 동물이에요. 동물. 그래서 동물, 얘가 이제 땅속에 묻혀서 역시 이런 화석연료가 된 거다. 그냥 이 단어를 얘기해주는 이유는 너네가 나중에 통합과학에 지질시대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그냥 익숙해지라고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석탄은 고체적, 원유는 액체적, 석유가스는 기체적, 이런 것들 화석연료, 이런 화석연료를 우리가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런 걸로 LPG도 만들고요. 그죠? LPG라는 거 우리 거기 책에 밑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LPG 하나 써놓을게요. LPG. 그리고 책에는 뭐가 써 있냐면 LNG가 써 있거든요. LNG. 자, 여기 뭐가 좀 다르냐면 LNG는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라서 요건 메테인 같은 거. 자, 메테인 화학식 뭐죠? 요거를 액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액화천연가스예요. 액화천연가스예요. 지금 석유가스에 천연가스라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를 그냥 한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지금 천연가스가 나와 있고 저 석유가스는 안 나와 있으니까 써놓자.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해놓으면 됩니다. 기억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하나만 갈게요. 자, 책에는 요건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냐면 탄화수소. 자, 탄화수소가 써 있어요. 자, 탄화수소는 두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게 탄화수소예요. 뭐랑 뭐로만 이루어졌을까?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자, 원소일까요? 화합물일까요? 그렇죠, 화합물이죠. 두 가지니까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이면 화합물이에요. 자, 그럼 너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탄화수소는 바로 메테인인 거죠. 메테인인 거고요. 자, 얘가 메테인이고요. C2H6이라고 있어요. 얘는 에테인이고요. 그 다음 C3H8은 프로페인이고요. 페페.
그 다음 C4H10은 뷰테인이에요. 뷰테인.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탄화수소라고 한다. 탄화수소라고 한다. 자, 한번 그러면 그냥 이걸 보고 펜테인이라고 있거든요. 펜테인은 C5예요. H가 몇일 것 같아요? 12예요. 규칙성이 보이죠? 규칙성. 이게 규칙적이에요. 여기가 N개면 여기는 EN 플러스 2예요. 항상. EN 플러스 2. EN 플러스 2. 그러면 EN 플러스 2. EN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이게 탄소가 하나면 원래 메가 붙고요. 탄소가 두 개면 에. 탄소가 세 개면 프로. 탄소가 네 개면 뷰가 붙어요. 뷰타.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CH3OH 안 써도 돼요. 이름이 메탄올이거든요. 탄소가 몇 개니까 메탄올인 거다? 탄소 한 개면 메탄올이에요. 그러면 C2H5OH 이름이 뭘까요? 메탄올이에요. 느낌 오나요? 그래서 이때 탄소가 들어간 애들은 앞에 탄소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결정돼요. 이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만약 이걸 10번까지 외운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탄화수소를 외울 수 있는 건데 예전에는 탄화수소가 아예 한 단원으로 나와 있다가 요즘은 하이탑에만 이렇게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학교 선생님이 화학을 너무 꼼꼼하게 깊이 있게 가르쳐 그럼 탄화수소가 나올 수 있어서 이 관계식을 조금 보여주려고 잠깐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냥 기록만 해놓고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된다. 나중에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탄소 개수에 따라서 베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헤파, 옥타, 노나, 데카 10개까지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네 다 알다시피 기체잖아요. 기체예요. 근데 탄소 많아지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얘들이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면 기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체구도 존재해요. 아까 말했던 얘네들은 앞에 탄소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결정되고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화수소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아까 에탄올이라고 했어요. 얘는 탄화수소가 아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야. 그러니까 이거는 탄화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한다. 그래서 천연가스 성분들이 이런 거나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자, 이런 화석연료로부터 또 뭐까지 얻어냈냐면 화석연료로부터 플라스틱을 얻어냈죠. 플라스틱 처음에 얻어내고 엄청나게 과학이 급격히 발전을 한 거죠. 이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많은 용기들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물건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필 케이스 전부 다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죠. 문제. 환경 파괴 주범이죠. 어쨌거나 이게 화석연료에서부터 얻어낸 거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기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화학 때문에 너네들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죠. 자, 바로 반도체. 반도체. 자, 현 중학교 2학년부터는 배우는데 너네들 이제 반도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접하잖아요. 그죠? 통합과학에 나와요. 반도체라는 게 통합과학에 나오는데 반도체를 알려면 도체를 알아야죠. 도체. 또 도체의 반대말을 알아야죠. 부도체. 부도체. 그럼 반도체는 뭐냐면 도체와 부도체 중간 어딘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도체는 구리 같은 거. 구리로 우리 주로 뭘 만들죠? 그렇지, 구리전선, 구리도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거예요. 그럼 부도체는 부가 아니 부니까 그렇지 전기 안 통한다예요. 그럼 반도체는 어떤 조건일 때만 전기가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요 특정 어떤 상황에서만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 영어 단어예요. 네거티브고 이건 포지티브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라는 게 있다. 너희는 그까지만 알면 돼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 뒤에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조금 어렵기는 해서 그리고 N형 반도체 종류의 거기 원소 기호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 P 이거 이름 뭐죠? 2. 자, 그 다음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얘만 기억할게요. B. 얘 이름 뭐죠? 그렇죠. 분수. 요렇게만 조금 기억을 해줄게요. 아직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몰라요. 이 안에 몇 명은 주기율표를 알 거고요. 몇 명은 주기율표를 모르거든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은 주기율표를 배우는데 너네들은 주기율표를 안 배웠고요. 너네들이 주기율표 처음 배우는 게 통합과학이에요. 교육과정상. 우리가 뒤에서 주기율표를 배울 거라서 그때 요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걸로 반도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그죠? 컴퓨터, 스마트 기기들 이런 데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과학자들 덕분에 너네들이 의식주 다 해결했고 의약품까지 해결해서 무병장수하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너네들 휴대폰도 하게 해주고 컴퓨터도 하게 해주고 막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과학 덕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가끔 있던데, 아주 가끔 있던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휴대폰 액정이에요. 휴대폰 액정. 그래서 LCD라고 부르죠. LCD. L은 여기서도 액정이라는 뜻입니다. 리퀴드. 그래서 이게 액정. C는 너네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크리스탈.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거, 휴대폰 액정 화면도 과학자들이 만들어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교육과정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17페이지에 화학전지와 신소재. 자, 화학전지 예시 두 가지 나와 있죠. 리튬 이온 전지와 자, 리튬 원소기호 뭔가요? 그치, Li죠. 자, 그럼 리튬 이온은 뭔가요? Li 플러스죠. 자, Li가 Li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쓸까요? 믿어요. 몇 개를요? 몇 개 잃었을까요? 1 플러스니까? 한 개. 그렇죠, 한 개 잃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 잃으면서 얘네들이 전자를 잃으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전자를 한쪽에서 넣고 한쪽에서 잃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 왜냐면 얘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리튬 이온 전지고요.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수소 연료 전지. 수소를 연료로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애예요. 자, 수소 분자식이 뭐죠? 자, 얘를 산소랑 반응시켜요. 자, 산소 분자식 뭐죠? O2.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H2. 그러니까 얘는 오염물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물이 나오는 거야. 물이 나와. 그럼 물은 재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가 상용화만 되면 엄청 좋은 에너지 근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아직 만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거기다가 위험해. H2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터져요.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되는데 현재 수소 자동차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비싸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소재.
이것도 과학 덕분이다.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거 그냥 한번 보면 돼요. 터치 스크린이나 그다음에 인공관절. 그 영화 중에 가타카라고 있어요. 영화 가타카. 이 가타카라는 영화에 보면은 미래에 아기를 낳는데 아가를 낳는데 이 아가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요. 유전자 조작으로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이 눈이 안 좋은 유전자가 있어. 그걸 이렇게 빼내, 없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키가 작아. 키 작은 유전자 다 빼. 키 큰 유전자만 남겨놔.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유전자만 남겨서 애를 낳는 거예요. 이 가타카라는 영화가. 근데 이 집이 첫째는 자연적으로 만들었어. 유전자 조작을 안 했어. 그래갖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가. 자연아가. 인공아가. 얘가 둘째야. 누가 우수하냐면 얘가 우수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다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 얘는 대부분 얘한테 져요. 키도 작고 눈도 안 좋아. 눈도 잘 안 보여. 멀리 안 보여. 우리가 키도 동생보다 작은데다가 수영도 못해. 그래갖고 어느 날 둘이서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하다가 얘가 져요. 근데 얘가 지는데 얘가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도착을 하는데 빠져 죽을 뻔해. 근데 얘가 얘를 구해. 구하고 나서 뭐가 꽂혔는지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얘가 장래 희망이 우주 비행사예요. 근데 이때 차별이 엄청 심해. 우주 비행사는 얘들만 될 수 있어. 얘들은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우주 비행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신분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 아니잖아. 근데 인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인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사고는 피할 수 없잖아. 어떤 인공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지금 엄청 유명한 어떤 남자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 진짜 잘생긴 걸로 유명한 배우가 있어. 근데 그 배우가 여기서 설정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 걔는 살기 싫어. 근데 얘는 너무너무 살고 싶어. 그래서 얘가 걔 신분을 삽니다. 그 사람이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키가 커. 이 키가 작아. 그래갖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요. 이 다리를 일부러 뜯어내서 이 사이에 관절을 심어. 그렇게 해서 키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키를 몇 센치 이렇게 키워가지고 키도 바꾸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그 우주인들 키우는 그 회사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경비가 엄청 삼엄해서 출근할 때 이렇게 손가락 지문을 찍고 들어가는데 지문은 그 자기가 신분을 산 그 남자의 이 표피를 이렇게 벗겨내서 요거를 여기에 붙여서 다녀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내질 않아. 여기는 출입할 때 여기 지문 검사할 때마다 바늘을 찔러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 피 검사까지 해. 그래서 DNA를 다 확인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사람 피도 여기다 살짝 한껏 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살인 사건이 발생.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으러 형사들이 총 출동. 근데 그 형사들 중에 동생이 있었어. 그 동생이 이제 모른 척하죠. 모른 척 해주고 이렇게 수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인공관절로 키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벌써 이거 엄청 오래전 영화거든요. 이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사람의 키를 키운 거죠. 인공관절. 물론 이건 이제 키를 키우려는 건 아니고 다른 용도 뭔가 이렇게 다쳤거나 뭔가 관절에 장애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 해결해주는 용도로 인공관절이라는 게 개발이 됐다.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밑에도 한번 여기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에 이것은 나프타를 만드는 원료로 만든 물질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쉽고 가볍다. 분필 케이스 같은 거.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이에요. 1번 플라스틱. 자, 2번은 보셨어? 자, 2번은 전기적 성질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예요. 뭐라고 한다? 그치, 반도체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전지 중에 하나인데 물만 생성돼서 너무너무 좋은 전지, 수소연료전지예요. 자, 그럼 우리 그 22쪽으로 넘어가서 22쪽이랑 23쪽을 풀어보겠습니다. 22쪽과 23쪽.
다 했나요? 민준이 몇 문제 남았다? 맞아요. 희상이 다 했어? 다 했죠? 자, 1번 서연이. 그렇지. NH3 암모니아 뭘로 쓰든 상관없어요. 2번 휘상이. 기억기. 뭐라고? 기억기. 기억 보자. 화석연료의 연소 생성물. 화석연료의 연소 생성물이면 이산화탄소 같은 거거든요. 요걸로는 심리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빼고 디귿만이에요. 자, 3번 답 두 개죠. 민준이? 아니에요. 자, 페니실린은 아까도 말했죠. 최초의 항생제. 항생제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 아스피린. 아스피린. 자, 그 다음 4번 지훈이. 기억 니은 천연섬유. 기억, 니은, 천연섬유.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전부예요. 야, 옳은 설명 다 고르는 거야. 옳은 설명 다 고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노한이. 기억은? 니은은?
그렇지. 디귿은 오케이. 자 6번 현우. OX. 그렇죠. OXO. 그 다음 7번 유민이. 그렇죠. NH3랑 FE 화학식으로 썼어야죠. 자, 그 다음 8번 예진이. 그렇죠. XO. 자, 9번은 민석. 그렇죠. 메테인하고 등유예요. 등유. 자, 그 다음 10번은 태인이. OX 아, 하나 틀렸다. 자, 석탄은요, 주성분이 탄소라서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탄소산화물.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XO입니다. 그 다음 11번 서연이. 그쵸. 기억하고,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휘상이. 기억은 무슨 전지? 12번의 기억. 그럼 니은은? 니은은 수소죠. 기억은 리튬이에요. 리튬.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조금 중요한 문제만 골라서 풀어볼게요. 1번. 자, 1번만. 식욕적인 석탄의 15쪽.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공격 이물질 오케이. 얘들아, 미안. 선생님 10번에 지금 석탄을 탄소로 착각했어요. 탄소가 아니고, 석탄은 탄소 플러스 아까 양치식물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치식물은 생물이라서 탄소수, 산소, 질소가 다 있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황산화물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XO 아니고 OXO. 아까 태인이가 한 게 맞아요. OXO라고 했지, 태인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개념 적용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하버 보슈가 질소비료 만들었어요. 질소비료. 자, 답 한번 오른손으로 해볼게요. 자, 준비. 오른손으로 답 표시해보는 거야. 혼자 손가락 이상하면 조금 민망해. 자, 잘 골라봐. 자,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답 3번이. 3번. 자, X는 질산과 반응시키면 고체 상태의 비료를 얻을 수 있다 이랬는데 X가 뭐예요? 자, 실온에서 질소와 수소의 반응으로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암모니아잖아요. 암모니아는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아까 400도에서 600도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온이 아닌 거야. 이해돼? 내용 중에 실온만 틀린 거야. 그래서 디귿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보냐면 그 4번에 A, B, C 학생들의 대화 중에 옳은 사람 고르는 거. 옳은 사람.
자, 답 골라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답은 4번이에요. 자, 학생 A가 왜 틀렸냐면 최초의 진통제 아니고 최초의 항생제로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이러스 죽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27쪽에 7번. 7번. 자, 7번 한번 다 가볼게요. 기다릴까? 기다려. 모르겠어. 자, 다 맞는 사람만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다 들었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자, 디귿이 왜 틀렸냐면 금속 X는 알루미늄이고요. 알루미늄 밀도가 작은 편이에요. 금속으로 치자면 알루미늄 밀도가 작으니까 비행기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러면 되고요. 자,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세요. 여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약간 도덕 느낌, 상식 느낌, 뭐 이런 느낌이라 28쪽부터 본격적인 이제 화학 시작입니다. 자, 28쪽에 악명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몰. 자, 몰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자, 몰을 조금만 하고 쉴 거니까 자, 집중할게요. 자, 몰이라는 거는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예요. 입자의 수를 세는 묶음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자, 너네 연필 한 다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연필 12자루 이거잖아요. 자, 계란 한 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달걀 30개 이 뜻이죠. 뭐 요즘은 막 15개도 있고 막 이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바늘 한 쌈 혹시 알아요? 바늘 한 쌈. 바늘 한 쌈은 바늘 100개를 뜻하는 말이에요. 바늘 100개. 밥 한 공기는? 밥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 전에 물어보니까 그 조리포 세는 애들이 있어. 봉지를 뜯어서 조리포 막 세요. 그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질량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봉지. 그러면 그냥 중량 딱 써있고 그 중량만큼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이 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세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는 입자들은 원자, 이온, 분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작은데 이걸 하나하나 셀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묶음 단위로 세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1몰 또는 2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몰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묶음 단위다. 묶음 단위. 그래서 1몰, 2몰. 자, 이러면 1몰에 몇 배가 2몰이 있어요? 당연히 2배겠죠. 그럼 1몰이 몇 개일까? 자, 귀찮아서 1몰이라고 만들었지만 숫자는 알아야 됩니다. 1몰이라는 건 어떤 입자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요게 1몰이에요.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 요게 1몰이고요.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6영이 밑으로 0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밑으로 0이 21개가 있어야 이게 1몰의 개수다. 그러니까 1몰이라는 숫자만 일단 외우고 이 숫자를 처음으로 이제 센 방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좀 오차가 심했고 두 번째로 이 숫자를 센 사람이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비눗방울 실험이라는 걸로 요거를 쟀어요. 그랬더니 이 숫자가 나온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1몰이라고 정하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1몰을 뜻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요. 자, 그럼 2몰은 몇 개일까? 2몰은 이거의 몇 배? 2배겠죠. 12.04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인데 자, 이게 되게 쉽잖아요. 그냥 곱하기 2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틀린다. 자, 왜 틀리냐면 약속, 이상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는 요 앞에 숫자를 소수점을 1의 자리로 이동시켜서 표현하자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 너네가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고는 안 해. 근데 문제집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1.204. 그럼 내가 집을 여기서 10을 빼낸 거죠, 그쵸? 그럼 곱하기 10의 23제곱계야. 그럼 요 10을 여기다가 옮기면 1.204 곱하기 10의 24제곱계가 되는 거죠. 그럼 너네들은 이걸 준 다음에 몇 몰이냐고 물어. 그럼 꼼꼼한 애들은 이걸 보죠. 근데 꼼꼼하지 않은 애들은 이걸 안 봅니다. 그래놓고서 0.2몰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잘 봐야 돼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 숫자를 항상 잘 확인해야 한다. 너네들이 이렇게 썼다고 뭐라고는 안 하지만 물론 서술형에서 굉장히 예민한 선생님이야. 그럼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이거 항상 확인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 항상 뒤에 지수 확인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자 0.1몰이라는 건 몇 개를 뜻하는 걸까? 요거는 한번 민준이 얘기해볼까? 0.1몰은 몇 개일까? 6.02 10에 22. 그렇죠. 그래서 10으로 나눈 거죠. 근데 앞에 거를 건드려서 굳이 0.602로 바꾸느니 우리 약속은 앞에 건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바꾼다. 그래서 10의 22 제곱계가 0.1몰이다. 이거 괜찮아요? 할 말이에요? 그래서 입자를 세는 개수. 입자라는 것들 우리가 다루는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 너무 작은 입자라서 그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묶음 단위를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도대체 이런 숫자가 왜 나온 걸까? 아까 비눗방울을 가지고 실험했다고 그랬죠? 그럼 비눗방울이 컸으면 이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그치? 비눗방울이 작으면 이 숫자 작게 나올 거고. 그죠? 왜 하필이면 이 숫자였을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를 정하는 그 근본으로 가면 이 숫자를 결정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원자가 있어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원자예요. 이 원자의 이름은 얘입니다. 자, 얘 이름 뭐죠? 탄소죠. 얘가 지구에서 가장 많은 화합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래서 탄소화합물. 그럼 아까 탄화수소 있죠? 자, 탄화수소는 탄소 화합물이 아니다. 탄소 화합물이 맞아요. 그러니까 탄화수소 포함 아까 했던 메탄올? 얘는 탄소 화합물이에요. 탄소가 있어. 그러면 탄소 화합물이야. 근데 다이아몬드, 흑연 같은 애 이런 건 탄소 화합물이 아니죠. 탄소로만 이루어진 건 탄소 화합물이 아닌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포함 탄소가 있으면 다 탄소 화합물이야. 자, 이거 탄소 화합물이다 아니다. 맞다. 탄소가 있으면 탄소 화합물이에요. 자, 이거 탄소 화합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이거 탄소 아니잖아요.
이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갖고 있으면 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서 탄소의 특징을 조금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역시 책에다 필기해야 돼요. 자, 탄소에 대해서 갈 거예요.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자, 외우세요. 탄소의 원자 번호는 6번이에요. 자, 탄소의 원자 번호가 6번인 이유는요. 탄소한테 중심에 원자 핵이 있는데, 자,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은 원자를 어떻게 배웠냐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죠?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띄고 있고, 그리고 탄소의 원자 핵은 플러스 6을 띄고 있고, 요렇게 배웠어요. 현재 중3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교육과정상으로. 그리고 주변에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 자, 이 입자 이름 기억나요? 전자 그렇죠. 이 전자가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얘가 6개면 여기는 6개 6개. 왜? 중성 그렇지. 중성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성이니까 얘가 플러스 6이면 여기 6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너네 후배들부터는 얘가 플러스 6이라고 배우지 않고 플러스 6은 맞는데 플러스 6인 이유가 여기에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있어서라고 배워요. 자, 이 플러스를 띄는 입자의 이름은 양의 성질을 띄는 입자,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양성자가 6개 있어서 얘 번호가 6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얘 이름 뭐라고요? 리튬이죠. 자, 리튬은 양성자가 3개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번일까요? 3번 얘는 3번이에요. 얘 3번이야. 자, 얘 이름 뭐죠? 수소죠. 자,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있어요. 그럼 얘 번호는 몇 번일까요? 1번 1번이에요.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예요. 양성자 수.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다. 얘가 양성자다. 이제 알아야 돼요. 양성자. 얘 이름은 전자. 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은 거고, 사실은 좋은 거고, 안 알려주셨으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6개. 그러면 저 그림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막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인데, 자, 저 그림의 문제점이 뭐냐면 양성자끼리 붙어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양성자가 다 플러스인데 플러스끼리는 붙을 수가 없죠. 플러스와 플러스는 어떻게 하는 성질일까? 이거는 이런 성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플러스끼리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애가 또 있어요. 자, 그거 이름이 뭐냐면 여기는 사실은 6개를 또 그려야 되거든요. 동글동글한 애 6개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연두색으로 그린 애의 이름은 중성자예요. 중성자.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지구상에 가장 많은 화합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가 항상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아보가드로 수를 정했어요. 탄소를 기준으로 아보가드로 수를 정했어요. 뭘 어떻게 정했냐? 저울에다가 탄소를 갖다 올려요. 흑연 같은 걸 갖다 올려요. 이렇게 전자저울에 흑연을 갖다 이렇게 올려요. 이게 흑연이야. 얘 또 흑연이 탄소죠. 자, 얘를 갖다 올려요. 그럼 이게 전자저울이니까 뭐가 측정되냐면 질량이 측정돼요. 자, 질량을 몇 그램 쟀냐면 12g만 잽니다. 12g. 12g. 요 소수점이에요. 12.00g, 12.00g을 쟀어요. 자, 왜 12.00g이었을까? 자, 왜 11.00g이냐면 탄소는 양성자 6개죠?
중성자도 6개죠. 둘이 더하면 몇 개예요? 12개죠. 12개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정할 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니까 얘를 그냥 12g을 일단 쓰자. 그러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니까 우리 전자 질량 무시하는 거 알죠? 그럼 얘 양성자 하나인데 얘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예요. 얘네들이 질량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수소보다 탄소가 몇 배 무거울까? 자, 다시 전자 질량은 무시. 전자 질량은 무시.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 애야.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로 총 12개예요. 얘네 둘 질량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탄소가 수소보다 몇 배 무거울까? 12배. 그러니까 얘를 12로 정한 다음에 그 12g에 있는 탄소의 원자 개수를 센 겁니다. 처음에. 그 숫자를 점점 정밀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니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 후에 계속 반복해서 탄소 12g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센 게 1몰이었다. 1몰이었다. 그럼 이 과정이 중요하냐? 이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수소는 다시 한번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예요. 그 다음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에 전자 6개예요. 그 다음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에 전자 2개예요. 한번 봅시다. 수소보다 양성자 얘는 1개인데 얘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니까 12배 무겁다고 했어요. 그럼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수소보다 몇 배 무겁겠어요? 4배 무겁겠죠. 자, 산소는 양성자 8개, 중성자도 8개, 전자 8개예요. 그럼 수소보다 몇 배 무거울까요? 16배 무겁겠죠. 16배 무겁겠죠. 그럼 이제 봅니다. 자, 나한테 탄소가 12g이 있어요. 12g이 있어요. 그 12g 안에 원자의 개수는 1몰이에요. 한 개의 질량이 얘가 12배 큰 거잖아요. 한 개일 때 질량이 12배 커요. 그러면 2개면, 자, 얘가 이렇게 2개예요. 수소가 2개 있어요. 탄소도 2개 있어요. 그럼 몇 배 클까요, 질량이? 이해 안 되나요? 똑같죠, 그죠? 한 개일 때 질량이 12배야. 그럼 2개일 때 질량도 12배겠죠? 10개일 때 질량도 12배겠죠? 그럼 1몰일 때 질량도 12배겠죠? 그럼 얘가 1몰이면 12g인 거예요. 얘가 1몰이면 12g인 거야. 이건 이제 실험으로 내가 정한 거야. 그럼 수소는 1몰이면 몇 g일 거다? 1g일 거다. 그러니까 내가 수소로 실험을 할 때 1g을 딱 실험하면 그게 1몰인 거야. 수소로 실험을 2몰 하고 싶어. 그럼 몇 g 갖다 실험하면 되는 거야? 2g 갖다 실험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걸 하려고 이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헬륨 가볼게요. 자, 수소는 1몰이 1g이야. 그럼 헬륨은 1몰이 몇 g이야? 4g이야. 산소는 1몰이 몇 g이야? 16g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입자 개수 세는 거 갑니다. 자, 너무 개수가 많아서 숫자를 세기가 힘들어서 몰이라는 거 쓴다고 했고, 자, 1몰이라는 거는 몇 개라고 했다? 민서? 1몰이 몇 개다? 그렇죠. 10에 23 제곱개. 요게 1몰이에요. 1몰이에요. 그럼 이제 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이게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가 1몰 있다. 그럼 이런 알갱이가 6.02 곱하기 10에 23 제곱개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자, 수소 기체가 1몰 있다 그러면 수소 기체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 알죠? 자, 수소 원자고 이거는 수소 기체는 너네가 분자식을 알죠? 수소 기체 분자식 H2 이건 수소 원자고요. 수소 기체는 H2예요. 그럼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생긴 애가 자, 요렇게 생긴 애가 1몰이 있다. 그러면 역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있다. 단 이렇게 두 개씩 붙은 애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소 기체가 1몰 있다는 건 수소 원자는 몇 몰 있다는 뜻일까요? 0.5몰. 2몰? 그치, 2몰이죠. 왜냐하면 지금 분자 하나당 원자가 몇 개야? 2개. 하나면 2개. 그럼 얘가 한 개면 원자는 2개. 분자가 한 개면 원자는 2개. 그럼 분자가 2개면 원자는 몇 개? 4개. 분자가 4개면 원자는 몇 개? 8개잖아요. 그럼 분자가 1몰이면 원자는 몇 몰? 2몰. 이해돼요? 이해돼요? 다 이해돼? 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돼. 계속 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봅니다. 자, 얘 이름은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를 그냥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서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이산화탄소예요. 자, 요게 이산화탄소예요. 자, 이산화탄소 분자가 지금 한 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 원자는 총 몇 개가 있나요? 그렇지, 3개가 있죠. 무슨 원자, 무슨 원자? 탄소 원자 몇 개? 1개. 산소 원자. 그렇죠, 산소 원자 2개. 그러니까 3개. 그럼 만약에 분자가, 이제 그림 귀찮으니까, 자, 분자가 3개 있어요. 이런 그림이 3개 있다. 그럼 원자는 몇 개? 9개. 그럼 탄소가 몇 개? 3개. 산소는 6개. 그래서 더해서 9개. 그럼 자, 이제 숫자 키웁니다.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 있어요. 그럼 원자는 몇 몰 있을까요? 3몰. 한 묶음 있어요. 그럼 3묶음이에요. 이 소리인 거죠? 그럼 탄소 원자 몇 몰 있을까요? 1몰. 산소 원자는 몇 몰? 2몰 있어야 합쳐서 3몰이죠. 합쳐서 3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보이냐면 그림 무시하고 자, 탄소가 하나야. 그럼 분자의 개수에다가 요게 하나니까 하나를 곱하면 돼. 산소가 2개야.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돼. 자, 여기 다시 전체 3개야. 그럼 탄소는 1개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곱하면 탄소 개수야. 산소는 2개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산소 개수야. 그럼 이산화탄소 다시 1몰에다가 탄소가 궁금하면 곱하기 1을 하면 돼. 산소가 궁금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분자의 개수를 주면 원자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요. 원자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자, 부교재 3페이지. 부교재 3페이지에 부교재 3페이지 자, 맨 위에 표는 아직 못해요. 자, 두 번째 2번에 자, 1몰이 몇 개인지 한번 써봅시다. 1몰이 몇 개인지 씁니다. 그 몇 곱하기 몇 이거 이쁘게 쓰세요. 이쁘게 발로 쓰듯이 쓰지 말고. 자, 그 다음 0.5몰은 그럼 몇 개인지 한번 써봅니다. 0.5몰은 몇 개? 자, 다는 몇 몰인지 한번 써봅니다. 몇 몰. 그 MOL 쓴 게 몰이에요. 자, 라도 몇 몰인지 한번 써봅니다. 자, 물어볼 거예요. 자, 예진아, 1몰은 몇 개? 그렇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자, 지훈이 나 0.5몰은 몇 개? 3.01 곱하기 10의 23. 그렇죠. 3.01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자, 다는
휘상이 요건 몇 몰? 그 6.02 곱하기 10의 23의 몇 배예요? 다가. 어? 그렇지 10배. 그러면 10몰. 네, 요러면 돼. 자, 그 다음에 라는 민준이. 요건 몇 몰? 그쵸 0.1몰. 자 0.1몰. 자 분수가 편한 사람은 사실 고등어학 할 때 분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에서 가나다만 할 거예요. 가나다만 합니다. 가나다. 요거는 개별로 확인하러 갈게요. 나가 정답은 3.01 곱하기 10의 23제곱이에요. 그럼 더하면 그렇지. 오케이. 답하지. 그쵸, 잘했어요. 그렇지. 주제가 없어. 그래도 존나 삐지입니다. 다음은 아니 이건 전체잖아. 잘 봐야지. 그렇지. 이거는 전체인데? 전체 원자수. 이게 하나가 있으면 한 개, 네 개잖아. 근데 2몰이 있대잖아. 그러면은 자 그럼 얘가 2몰이고 얘가 8몰이야. 그럼 전체는 몇 몰이야? 맞아 잘했어. 너는 그게 문제라니까 자신감 없는 거. 네? 자 얘는 여기가 전체야. 그러니까 수소 먼저 세고 산소 먼저 센 다음에 더하면 돼. 그렇지. 오케이. 자 수고했고 10분 쉴게요. 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화장실은 엘베 옆에 있고.